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남현수입니다. 옆에 저희 아제라이드의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김태한 디자이너님과 함께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차량은 김태한 디자이너님께서 1년 전쯤에 구매하셨죠? 네, 1년 조금 넘었죠. 1년 전쯤에 구매하셨던 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가지고 아마 오늘 10,000km가 찍을 것 같은데 지금 9,981km를 탄 차량을 가지고 1년 동안 타시면서 뭐 내구성 그리고 볼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시면서 만족하셨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저는 차나 바이크나 구매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미리 다 생각해보고 하는데 제 결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우선 맞고 뭐 캠핑이라든지 뭐 뒤에 뭐 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엑스테리어, 인테리어 전체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만사항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아, 왜 불만이 없겠어요? 네, 완벽한 차는 없다. 그렇죠. 완벽한 차는 없죠.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님께서 만나니까 들었던 생각이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나요? 네, 그런데 일단 내가 디자인이 좋다고 필요, 용도에 맞지 않는 차를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세컨카를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차를 주로 쓰는 차로 생각을 했는데 주로 제가 쓰는 용도, 주로 혼자 타고 다니죠. 그렇지만 누가 옆에 이제 다른 동승자가 탔을 때 캠핑 같은 거 좋아하니까 뒤에 짐을 싣고 가고 그럴 때 전 아주 만족스러워요. 볼보가 저는 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원래 이 익스테리어 색깔의 이 내장색을 선택하려면 인디오도로 네, 인디오도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조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조합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지 않으시고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또 제가 선택이었는데 저는 이 색깔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밝은 색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때 탄다고. 때 타는 거는 뭐 닦으면 되고 그리고 또 오래돼서 색깔이 조금씩 뭐 때가 타고 살짝 더러워지는 건 오히려 저는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마음에 드셨던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예상을 뛰었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1년 됐는데도 인테리어나 또 엑스테리어 디자인을 볼 때 그냥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실증이 안 나고 뭐 사실 차든지 뭐든지 뭐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매일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일 아침에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예, 그거는 내가 만족하는 디자인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0,000km밖에 안 타서 내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럼 지금 1년 정도 타오시면서 지금 교체하신 소모품 같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원래는 이게 저 15,000km가 됐을 때 엔진 오일 뭐 필터 이런 걸 교환을 하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9,000km 정도 됐었을 때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키로수는 조금 15,000km가 안 됐지만 교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교환을 했죠. 그래서 엔진 오일하고 그 에어컨 필터 교환하고 오일 필터 물론 교환했고요. 에어 필터는 교환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문제없이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장고장이 있어서 속을 썩인다거나 막 창문이 안 올라가서 막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 전혀 없고 그거 이외에는 볼보에서 뭐 문자가 오면 그 서비싱 있죠. 이게 저기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가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공기압을 처음에는 볼보에서 망구를 이게 지렁이라 그러죠. 지렁이를 넣고 했는데 두 번째는 주말이라서 거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있는 그 타이어 센터에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이렇게 바람을 전체를 너무 많이 다시 넣어서 혼자 타고 다니니까 이게 좀 많이 탕탕 튕기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볼보에 가서 그걸 조금 조절을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되게 좋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불만은 없으셨어요? 이거 이제 없어졌죠, 코로나. 아, 코로나 그거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면서 없앴어요. 드디어? 드디어 없어졌어요. 그거 없애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와, 그게 많이 틀 때는 시동을 걸고 나가면 쭉 지우면 또 다른 거, 지우면 다른 거, 다른 거. 이거 운전하면서 계속 그거 지우는 거. 그때 여기만 지우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도 떠요. 그럼 여기에도 지워지대요. 여기 지우고 또 가고 있으면 또 여기 또 뜨고 그럼 또 지우고 여기 또 뜨고 또 지우고. 아, 그게 진짜 조금
조금 그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업데이트 하는데 1년이 걸려가지고 조금 그거는 조금 난 좀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운전하면서 졸지 말라는 배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운전하면서 야 이건 눌러라. 내가 운전하면서 잘 졸기는 해요. 특별히 점심 먹고 따뜻한 오후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저는 진짜 거의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고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 이제 그 디자인 중에서 네네. 우선 뭐 인테리어부터 본다면 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디테일, 마감 이거는 저는 굉장히 해피해요. 네네.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래서 1년 지나도 지금 봐도 실증이 전혀 안 날 정도래.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보는 게 더 길게 멀리까지 보니까. 가는 길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스크린을 봤었을 때는 그런 기대를 조금 했는데 길지 않고 그냥 옆으로 조그맣게 그것도 위에 갔으면은 오히려 저는 좀 나았었을 텐데 이게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선이 아래로 네 자꾸 그리고 별로 항상 쓰지 않는 인포메이션이 위에 있어요. 나는 이거는 좀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직도 불만스러워요. 좀 뭐 순정 내비게이션 이걸 쓰면은 길게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하면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그런데 나는 이 순정 내비가 좀 BMW도 그렇고 멀세디스 벤츠도 그렇고 수입하는 차들의 이 순정 내비가 마음에 드는 게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이게 라인이 이렇게 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길인지 정확하게 색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서 잘 안 쓰게 돼요. 손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조금 바꾸고 싶어 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면도기? 네, 저거 떼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내가 차를 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걸 아직 해결을 못 했는데 나 저걸 어떻게 하면 눈에 잘 안 띄게 할까 그런 방법은 아직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계시잖아요. 디자이너는 차를 바꾸는 주기가 짧으시진 않더라고요. 좀 그런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회사 차를 주로 탔으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차를 타니까 그거야 뭐 회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고 내가 차를 살 때는 유럽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차를 살 때 나는 조금 신중하게 그 검토를 좀 많이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혹시 또 볼보를 또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볼보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전기차로 볼보도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낌하고 비슷하다면 볼보로 가는 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동계만 바뀌고 네네. 전체 느낌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 볼보가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볼보를 또 선택하실 볼보를 또 거예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동 성능에 대해서나 연료 효율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연비가 네. 고속도로 같은 데를 재보면 12.5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요. 13도 거의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혼합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10.5인데 10.5에서 한 11 정도? 네, 거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2.0L 가솔린 얘가 그리고 출력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250마력 정도 되니까. 그럼 그 출력에 요 정도 연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하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처음에부터 저는 그냥 고급 휘발유를 넣으니까 그게 조금 비싸긴 하죠. 아 그러네요. 진짜 한 번도 그냥 일반 휘발유 한 번도 안 넣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것도 대단하시네요. 그게 조금 근데 고급 휘발유가 굉장히 좀 저렴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항상 넣는데 뭐 그렇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자마자 느꼈던 게 볼보 그 이 가솔린 터보 엔진 장착된 엔진들이 달렸을 때 이렇게 썩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님 차 타면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고급 휘발유를 넣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게 권장이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밟았을 때도 출력이 막 갈증이 있거나 막 그렇게 느끼시진 않는 거죠. 네. 출력 이거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제로 100이 1.8초인가? 근데 6초 되면은 꽤 빠른 편. 굉장히 빠른 편이죠. 이런 용도의 차에서 다이나믹으로 하면 그래도 숫자가 꽤 이 정도 속도에서도 쭉쭉 올라가네요. 그리고 내가 현대차 탈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 차는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은 딱 땅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이 볼보가 안전에 대한 걸로 유명한 거 그걸 제외하고 그냥 운전할 때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원래 볼보는 전륜 구동 베이스 차량만 만드는데 크로스컨트리는 이제 4륜 구동이 들어가니까 좀 더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험한 길은 안 가시겠지만 그냥 V60보다 얘가 지상고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캠핑 좋아하시니까 이게 더 적합한 모델이 또 국내에 들어와서 잘 맞게 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험한 길도 뭐 캠핑장 들어가고 나오는 뭐 아주 험한 길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뭐 보통 차들도 문제는 없지만 그런데 가는 길은 자신이 좀 있죠, 이 차는. 이 4륜 구동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 같은 때 특별히 눈이 있어도 그 핀란드에서 보니까 핀란드는 겨울에 눈을 치우질 않아요. 눈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염화칼슘 같은 건 안 뿌리는 거예요. 근데 눈 위를 차들이 달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체인도 안 하고 스파이크만 조금 했어요. 근데 그래서 4륜 구동이 아마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눈에서 타기에는 4륜 구동이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 볼보를 타보면은 그 스웨덴 태생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나라에서 뭔가 그 겪어왔던 그 환경을 갈고 닦고 해서 그런 노하우가 이 차에 딱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차를 타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리사이클 하는 거 있잖아요. 리서큘레이션 하는 그거를 하려면 여기 오토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을 해서 그걸 눌러야지 돼요.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공기가 너무 맑아. 그걸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버튼을 누르. 우리나라 차였으면 아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렇죠.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까. 그랬었을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았으면 아마 불만 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어도 뭐 스웨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차들 우리 요새 리뷰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들을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정보가 너무 많죠. 그리고 홀로그램처럼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는 클리어하게 물론 저는 여기다가 키로수만 딱 나오게 하고 제가 지울 수 없는 게 아마 여기 50km 구간이면 동그랗게 돼서 빨간 테두리에 50km가 써있는 그거 2개만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그 볼보의 철학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신 차들은 뭔가 우리가 신기술을 넣었다, 우리 뭔가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더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디스플레이에 뭔가 그 잔 기술을 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볼보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딱 진짜 필요한 정보만 딱 보여줄 거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미터 클러스터의 그래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아요. 몇 가지를.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하게 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게 4가지인가 바꿀 수 있는데 그거 나머지들조차도 화려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전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솔직히로 했더니 15초 딱 되면은 다시 핸들 잡으라고. 한번 워닝이 나오고 그때까지 안 잡으면 띵띵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그게 해제되고. 이 파일럿 어시스트는 장거리 다니실 때 진짜 좋지 않아요? 그건 편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볼보는 꽤나 쓸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 사용을 하셨을 때 만족감은 어느 정도? 그거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이제 2가지 시내에서 레인 키핑하고 앞차하고 거리 유지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앞차하고 거리를 너무 많이 뛰어. 그걸 조절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가장 가깝게 해도 시내에서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거기로 다 들어와. 아니 양보를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거리를 뛰고 있으니까 저 차는 뭐 초보 운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게 하나 가지 있고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하고 코너를 돌잖아요. 특별히 그 출구로 나갈 때 파일럿 어시스트가 계속 켜져 있고 이 속도가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또 거기서 이 파일럿 어시스트 이것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걸 해제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스티어링 휠을 컨트롤하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가 아직 완전히 프리미엄 레벨에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은 부분들이 몇 개 보이긴 해요. 그래요? 저 서스펜션, 이 차는 뭐 스테이션 와건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소음이 이 유리가 뭐 더블 글레이징 아니면은 페어 글라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짜리인데 얇고 차가 지나가거나 이게 그냥 서 있을 때 유리를 닫고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소리가 꽤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신 거예요? 조금 하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하드한 게 뭐 오프로드 같은데 비포장 이런 데 갈 때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짐을 아마 더 싣거나 더 사람이 타면 진짜 캠핑 같은 거 갈 때 짐을 많이 실었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진짜 공간감이 있는 오디오예요. 이건 같이 타보는 사람마다 와, 이 스피커 소리가 너무 좋다고. 인테리어 트림에서 이렇게 다 그냥 아주 옅은 회색, 베이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기는 참 좋은데 이렇게 운전할 때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캠핑 같은 데 가서 손이 막 더럽고 그러면 더러워질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시트 편안하고. 오실 때 계속 마사지 시트 켜고 오셨잖아요. 네, 이게 마사지가 그것도 시간을 재보니까 20분 딱 되면 꺼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다시 시작하겠느냐. 그게 뜨면 그거 다시 한번 딱 누르면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럼 또 20분 동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외관 한번 네. 할까요?